노후에 얼마나 쓰세요? 많이 안 써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조용히 살고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그런데 왜 파산하는 걸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는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5가지 이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도 같은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무너지기까지는 순식간입니다. 첫째, 150만 원은 정상 월에만 가능한 계산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 말은 어쩌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일 때만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전기세는 평소처럼 나오고 냉장고나 보일러는 고장 안 나고 약도 더 필요 없고 명절도 없고 경조사도 없는 그런 달. 하지만 그런 달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한 달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대개 가장 조용했던 한 달을 떠올린 계산입니다. 하지만 삶은 평균이 아닙니다. 삶은 항상 변동성이 있고 비정기적 이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월엔 병원 정기검진과 약값이 더 들어갔습니다. 5월엔 손주의 생일이 있어서 봉투 하나 넣었고 6월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9월엔 추석 준비로 3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걸 모두 빼고 계산한 평균 생활비 15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생깁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연간 소비 지출 중 약 18%가 비정기 지출입니다. 이 말은 1년에 한두 번 큰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 크고 작은 예외 지출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런 치과 치료 30만 원, 집안 수리비 10에서 50만 원, 자녀 결혼 이사 100만 원 단위, 친인척 경조사 봉투값만 해도 수십만 원. 이런 지출을 150만 원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비가 된다고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많이 안 써. 150만 원도 남아. 병원비나 명절 같은 건요? 그건 그때그때 모아놨다가 쓰지. 그럼 생활비는 사실 더 들고 계신 거네요. 글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생활비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잡은 결과 본인의 지출이 훨씬 크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150만 원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속 방어 기제가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 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 달은 없다. 노후의 한 달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약값, 병원비, 보조기구, 예외 지출, 생일, 명절, 수리비, 긴급비, 예비비 없음 쓰고 나면 빈 계좌로 돌아가는 패턴. 즉, 한 달에 150만 원만 쓰며 살아간다는 건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노후는 그 어떤 시기보다 변수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달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게 되었을 때, 수도가 얼어 터져 긴급 수리 부른 날, 손주가 갑자기 아프다며 도움 요청해 온 날, 친구의 부고 소식에 지방 장례식장 다녀온 날, 이런 일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현실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최악의 달로 계산하세요. 노후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최근 6개월 통장 내역을 쭉 살펴본다. 가장 지출이 많았던 달을 고른다. 그 달이 노후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비를 10% 추가한다. 그게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기준선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팁,
지출 일기 쓰기. 오늘은 비정상적 지출이 없었는지 매일 적기. 월별 특수 지출 캘린더 만들기. 1년 중 예외적 달을 미리 표시. 이건 한 번만이라는 지출 체크하기. 그게 생각보다 반복됩니다. 150만 원은 가장 평화로운 한 달을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 인생은 그런 달이 드물다. 둘째, 고정비가 150만 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비요? 150이면 돼요. 먹고 자고 조용히 살면 되죠. 하지만 이 말에는 큰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정비입니다. 한 달에 매번 빠져나가는 비용들, 줄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지출들. 이 고정비 항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150만 원은 순식간에 모자란 돈이 되어버립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확하게 나갑니다. 고정비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로 나가는 지출.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TV, 수신료 등.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IPTV. 의료비, 만성질환 약값, 정기진료, 보조기기 구매. 보험료,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보험. 교통비, 대중교통 카드 충전, 택시비. 구독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앱 등. 이 항목들만 더해도 이미 60에서 80만 원을 넘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고정성 지출, 관리비, 공공요금, 의료비, 통신비 등은 월 평균 약 85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밥값도, 옷값도, 친구와의 커피 한 잔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고정비만의 수치입니다. 즉, 15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내가 뭘 하든 반드시 나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안 쓰는데도 왜 모자라지? 아니,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밥도 집에서 해 먹고 옷도 새로 안 사요. 그런데 매달 왜 돈이 모자라지? 이런 분들의 통장 내역을 보면 관리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진료비, 보험료 같은 줄인다고 줄어들지 않는 고정비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신이 쓴다고 생각한 돈은 거의 없는데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새는 고정비가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만 따로 봐도 부담이 큽니다. 나이 들수록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올라갑니다. 특히 실손보험, 질병보험은 65세 이후부터 여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로 분류돼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15에서 30만 원, 심지어 부부 기준으로는 5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정비를 진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10만 원, 전기수도 6만 원, 휴대폰 5만 원, 인터넷 3만 원, 약값 12만 원, 병원 진료비 6만 원, 교통비 5만 원, 보험료 20만 원, 합계 67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150만 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빠져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은 물가와 나이와 함께 계속 올라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간과하면 나는 조용히 사니까 괜찮다는 말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고정비는 전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비를 전략하려고 합니다. 전기 아끼고 난방 줄이고 약도 끊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실손 중복 여부 확인 후 정리, 휴대폰은 요금제 하향 조정, IPTV 인터넷은 약정 재계약 시 혜택 조정, 약값은 보건소 등록 관리제 활용. 이렇게 전체 고정비 구조를 점검하고 당연하게 나가던 돈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점검 리스트. 지난 3개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항목만 정리해보기. 보험사에 전화해 불필요한 특약이나 중복 여부 확인. 휴대폰 요금제 확인. 내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 용량과 비교.
보건소 혜택 한방 진료, 만성질환, 의약품 지원 등 확인, 정기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음악, 영상, 클라우드 등 고정비는 조용히 꾸준히 당신 통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150만 원으론 버티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셋째, 150만 원 안에는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지출은 계획에 없던 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비용은 계산하기 어렵고 빼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을 가장 먼저 비우는 것도 이 항목입니다.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안 쓰면 되지라는 생각은 1인 생활 기준의 환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엔 돈이 오가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예의관례 도움 선물의 형태로 나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 손주 생일, 용돈, 선물, 경조사 결혼, 부고, 환갑, 입원 등, 명절 선물, 방문 교통비, 친구와의 식사, 차 한 잔, 동창회, 반상회, 소모임 회비, 종교단체 헌금이나 행사비, 이웃에게 하는 소소한 선물, 이 모든 것이 생활비 15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계산조차 안 돼 있습니다. 사회 지출은 노년기에 더 많아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조사 선물비 등 사회 지출은 연평균 약 25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봉투 지출만 집계한 수치일 뿐, 비공식적인 작은 선물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감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손주 간식, 장난감 하나씩 사주다 보면 월 5에서 10만 원, 친구 생일마다 작은 상품권 연 10회만 해도 30만 원, 고향 가는 버스비, 간식, 과일 한 바구니 명절마다 15만 원, 친구 부고 소식에 조의금 지방 왕복 교통비 건당 20만 원. 이건 사치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명절에 아들네 집 가는데요. 그냥 손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과일이라도 하나 사서 가야지. 손주들 먹을 간식도 좀 챙기고요.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만 원은 금방 깨져요. 이런 지출은 어느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마음에 남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즉, 노년의 사회적 비용은 돈을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쓰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쓰게 되는 지출입니다. 안 쓰면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지출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150만 원 안에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외감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죄책감 명절에 아무것도 못 챙겨주고 단절감 조문문상 못 가고 뒤늦게 후회하고 결국 돈을 아끼려던 것이 사람과의 끈을 끊게 만들고 그로 인해 마음의 빈자리와 외로움이 더 큰 지출로 돌아옵니다. 150만 원으론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면 되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삶 전체가 줄어듭니다. 내가 전화를 먼저 안 거니 아무도 안 건다. 내가 생일 안 챙기니 나도 잊힌다. 내가 명절 안 찾아가니 나도 안 오게 된다. 돈을 아낀 대가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관계 지출용 통장 따로 만들기 매달 10에서 20만 원 자동이체. 경조사 캘린더 정리 1년에 몇 번 예상되는지 미리 체크. 작은 선물 상자 만들어두기 미리 사둔 커피, 과일청, 양말 등. SNS 활용 멀리 있는 지인과도 메시지나 문자로 연결 유지. 친구와 식사 대신 산책 제한하기 비용 부담 줄이고 관계 유지. 당신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생활비는
과연 사람 사이에 온기까지 담고 있나요? 사회적 비용을 빼고 짠 예산은 고립을 예고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넷째, 노후의 지출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누적형입니다. 젊었을 땐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이벤트성 지출이 많습니다. 결혼, 이사, 자동차 구매, 여행 등. 하지만 노후의 지출은 다릅니다. 크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쓰게 됩니다. 바로 이 누적형 지출이 파산의 핵심 요인입니다. 작은 돈도 누적되면 무섭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아끼는 건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3만 원이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병원비 2만 원 매달 받으면 1년에 24만 원. 약값 3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 택시비 1만 원 주 2회면 월 8만 원, 연 96만 원. 도수치료 주 1회 5만 원, 연 260만 원. 가벼운 외식 주 2회 2만 원씩 월 16만 원, 연 192만 원. 이처럼 별거 아니라고 여긴 소비들이 합쳐져 10년이면 수천만 원 단위로 누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250만 원 이상, 80대 이상은 35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즉,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노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고정 지출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이 줄 알았어요. 퇴직하면 차도 없고 외식도 줄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돈이 덜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매달 조금씩 뭔가 계속 나가요. 작년보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씩 쓰는 돈이 많아졌고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아꼈다고 안심하셨나요? 지금 당신을 갉아먹는 건 작고 반복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소비 패턴은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 주 1회로, 분기마다 병원 매달 정기 진료, 명절에만 용돈 생일 졸업 입학도 추가, 필요할 때 택시 날씨 나쁘면 습관처럼 택시. 이런 패턴이 무섭습니다. 한 번의 소비가 아니라 패턴의 변화가 지출을 바꿉니다. 문제는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적형 지출의 무서운 점은 아예 없앨 수 없는 돈이란 겁니다. 약값을 안 쓸 수도 없고 진료를 끊을 수도 없고 명절에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겨울에 난방을 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돈들은 생활 속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고정 루틴이 됩니다. 한 달 150만 원 안에 이런 지출이 빠져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적자가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점검법, 3개월간 카드 통장 내역을 보고 반복되는 지출만 따로 정리, 지출 다이어리 작성, 매일 쓰는 항목 이유까지 적기, 일상 속 자동 지출을 파악해 보기, 자동 결제, 구독 서비스, 정기 배송 등, 의료비 약값은 보건소 혜택 건강보험 환급 체크, 지출 누적 그래프 그려보기 월연 단위, 노후에 적은 큰 돈이 아니라 매일 새는 작은 반복입니다. 다섯째, 150만 원은 현재 기준일 뿐 미래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50만 원이면 사라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만을 본 계산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2에서 3.5% 사이였습니다. 2022년엔 5%를 넘었고 고령자 소비에 민감한 식료품 의료 공공요금 항목은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릅니다. 즉, 단순 평균 상승률로만 계산해도 지금 150만 원이면 가능했던 삶이 10년 뒤엔 약 200만 원 가까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뒤 1.4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월 생활비 150만 원,
연 평균 물가 상승률 3.5% 가정시 10년 후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211만 원 필요, 즉 지금을 기준으로 한 예산은 해가 지날수록 생활 수준 하락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비해 다 너무 비싸졌어. 예전엔 10,000원이면 마트 장바구니 하나 나왔어요. 지금은 과일 몇 개만 담아도 10,000원이 넘죠. 병원비도 그렇고 약값도. 뭐든 다 조금씩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매달 빠듯한 거죠. 문제는 지출은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라는 것. 이게 노후 생활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150만 원이면 된다는 생각, 혹시 지금만 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노후 지출은 시간을 따라 누적된다. 노년기의 문제는 한 달이 힘든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3년 후엔 보험료가 더 오르고 5년 후엔 약값이 더 들고 10년 후엔 물가가 지금의 1.4배가 되어 있는 현실. 이런 변화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입니다. 지금 버틸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 의료비 인상은 더 직접적입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다음 항목들의 상승은 더욱 가파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정부 정책 따라 연속 상승. 병원 진료비, 한방치료비 비급여 항목 증가로 자비 부담 커짐. 약값 보험 적용 제외 품목 늘어남. 식품 가격 원재료 수입 불안정, 기후 변화 등으로 고령자 타격 심화. 이런 인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노후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법, 미래 물가 적용한 예산 다시 짜기, 현재 지출 곱하기 1.4은 10년 뒤 기준 예산, 예비비 통장 만들기, 매월 일정액 자동 적립, 물가 민감 항목 목록화, 전기세, 병원비, 식비 등 주기적 점검, 정부 지원 제도 점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지금 줄이기보다 앞으로 대비하기 전략으로 전환. 150만 원은 현재의 숫자입니다. 노후는 시간과 싸우는 삶입니다. 나는 조용히 살 거니까 괜찮아. 많이 안 써요.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50만 원으로는 아프면 무너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반복되는 작은 지출에 통장이 비고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50만 원은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얼마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예산을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늦기 전에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의 길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준비해보세요. 앞으로 더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